인생 해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을 고민하고 어제 했던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그 순간에도 정작 그 사람은 당신을 전혀 떠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임에 다녀온 후 내가 했던 행동이 이상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잠을 설치는 밤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일을 끝까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은 자신의 고민과 걱정과 욕망으로 이미 머릿속이 가득 차 있어서 당신의 작은 실수나 어색했던 순간을 오래 담아둘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되는 진실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그렇게까지 주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어리석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신의 행복을 걸어두는 순간 스스로의 삶을 타인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타인의 평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과 경험과 편견이 뒤섞인 주관적인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평가에 맞추어 자신을 바꾸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짜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작은 배려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싫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자리에서도 웃는 얼굴을 유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렇게 쌓인 피로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어느 순간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태계 이황 선생은 평생 임금의 부름에도 여러 차례 사양하며 벼슬보다 자신의 학문과 수양을 우선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경이라는 글자 하나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 마음을 늘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경이란 단순히 외부를 향한 예의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향한 진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태계 선생의 삶은 세상의 평판이나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보다 자기 내면의 떳떳함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줍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망설임 없이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 역시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경몽요결에서 학문의 시작은 먼저 뜻을 세우는 것이라 하였고 그 뜻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율곡 선생은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자신의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중심이 비어있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듯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동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뜻이 분명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은 더욱 극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는 한때 조정의 핵심에서 활약하던 인물이었지만 모함과 정쟁으로 인해 머나먼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목민 심서를 비롯한 수백 권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학문과 가치를 묵묵히 쌓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 속에는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단단한 신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양의 가르침은 서양의 철학자들이 말한 바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상록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마음을 쓰는 시간을 줄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며 타인의 평가는 애초에 자신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황제라는 누구보다 많은 시선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그조차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다잡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세네카 역시 인생이 짧은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낭비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사로잡혀 자신의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정작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일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례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맞추려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자신의 중심을 지킨 채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인연은 애써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곁에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억지로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깊은 인연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진심으로 통하는 몇몇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의 시간에 쓸 것인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신경 썼던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은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에도 바쁩니다. 각자의 걱정과 욕망과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옷차림이나 말투나 작은 실수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평가할 여유는 애초에 많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험담한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시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은 그 말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말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는 결국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를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뿐, 그것에 자신의 가치를 통째로 맡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흔들리는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자신의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일은 타인의 평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는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떳떳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않는 것.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억지로 웃으며 동의하지 않는 것. 내키지 않는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자신을 지키는 힘이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거나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인연은 그러한 솔직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억지로 맞추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작 중요한 것은 넓은 인맥이 아니라 깊은 몇 개의 관계와 자신과의 화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가장 외로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곁에 없던 시절에도 학문에 대한 신념과 백성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사상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진심으로 믿는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비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는 게임입니다. 누군가보다 나아 보여도 곧 더 나은 누군가가 나타나고 그 순간 다시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끝없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는지를 묻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거의 모든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은 자연의 흐름에 맡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단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게을리한 멘토가 외부의 사소한 일에도 끌려다니게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강조하며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들기 전 잠시라도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더 건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비록 그 수는 적더라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곁에 있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굳이 애써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이기 이전에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그것이 오히려 타인에게 신뢰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당신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했던 작은 실수도 내일이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흐릿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짧은 순간의 평가를 위해 자신의 진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에 쏟아붓는다면 인생은 훨씬 더 단단하고 충만해집니다. 태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이 선생과 다산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삶의 공통점은 결국 외부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진실함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지 않았지만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본질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세네카 역시 시대와 문화는 달랐지만 똑같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타인의 평가 속에 있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지혜로운 스승들이 한결같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던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단단한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며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접하며 자신의 더딘 걸음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에 보이는 모습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가장 빛나는 한순간만을 잘라낸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조각만을 보고 자신의 인생 전체와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화면 너머에서는 똑같이 불안해하고 흔들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끝없이 타인과 자신을 견주는 마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반복됩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동료의 반응이 신경 쓰여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서 가장 인상 깊게 기억되는 사람은 모두에게 맞추려고 애쓰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알던 사람입니다.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작 자신이 가진 능력과 생각은 드러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이 결국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절을 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내키지 않는 부탁도 억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한두 번의 거절로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부탁을 다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멀어지는 관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적절한 거절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와도 같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베푸는 친절은 결국 원망으로 변하기 쉽지만, 자신을 지키며 베푸는 친절은 진심에서 우러나오기에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전자는 인생의 화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쓰며 불안해합니다. 후자는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걸어온 길에 떳떳함을 느끼며 평온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얼마나 일찍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중심을 찾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길고 우리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까지 타인의 평가에 맞추어 살아왔다 해도 내일부터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순간 하나에서부터 자신의 마음을 우선으로 두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무리해서 웃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 없는 칭찬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굳이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시절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 가운데는 학문을 하는 이유가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그 시간을 자신을 더 깊이 다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고 단단하게 다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타인의 칭찬을 쫓는 삶은 결국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또 다른 속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사람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후회되는 선택이 있었다 해도 그 모든 순간은 그때의 최선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가장 따뜻한 위로는 결국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건넬 수 있습니다. 그 위로를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솔직하게 행동했던 순간이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말로 타인의 비위를 맞추던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을 숨기고 적당히 둘러댔던 그 짧은 시간들은 지나고 나면 더 큰 찜찜함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다소 서툴렀더라도 진심을 다해 표현했던 순간은 시간이 흘러도 후회로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솔직함은 때때로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그 불편함은 잠깐이며 오래 지속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떳떳했다는 안도감입니다. 반면 타인을 의식해 자신을 숨기는 불편함은 잠깐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솔직함이 주는 짧은 불편함을 선택하고 거짓된 친절이 주는 긴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당신을 보고 무뚝뚝하다거나 까다롭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역시 그 사람의 기준일 뿐이며 당신을 정의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색깔을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추어 계속 덧칠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원래 어떤 색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덧칠을 멈추고 자신의 본래 색을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색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색이 누군가의 눈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당신의 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색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자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잘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